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롱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 네, 한편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종성 언남구 축구부 감독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스포츠 공정위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재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롱 목사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옳다고 생각을 했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단 뭐 죄질이 그만큼 나쁘다는데 이견이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죄질이 나쁘다는 게 의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유죄라는 게 명확하다. 이거를 강간죄로 인정한 게 확실하다. 네.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보면은 이재롱 목사가 왜 신도수가 여기가 13만 명 정도 된다 엄청 그러는데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서울의 한 대형 교회의 이제 목사였는데 예. 2010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 5년 동안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롱 목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얻어낼 목적으로 본인을 무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의 나이가 당시에 60대 초중반인데 뭐 어떤 성폭행을 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신도들이 적은 다이어리가 나왔고 딱 9명의 진술이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 뭐냐면은 이게 부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해서 응했다면 이게 또 종교적인 이유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이재롱 목사의 말대로 이게 허위라면은 피해자가 전부 이게 20대 초중반의 여성들인데 이게 법원에 나와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공개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이렇게 폭로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정황과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진술 나온 증거들을 참작해가지고는 유죄라고 인정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어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강제로 간음을 했다. 그래가지고는 유죄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16년 항소심에서 16년형을 선고한 것도 정당하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16년형이 결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예. 네. 앞서 짚어주셨지만 피해 여신도가 9명이나 되고 또 이재롱 목사는 마지막까지도 여신도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건데 이런 점도 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면은 네. 16년형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저럴 수가 있는데 어차피 10년형을 받건 16년형을 받건 사회적인 지위는 땅에 떨어졌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 사실을 인정을 해버린다면은 차후에라도 자기가 만기 출소한 다음 이후에라도 어떤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성폭행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재롱 목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회 목사의 어떤 충격적인 범죄란 사실을 더해서 저희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그런 단어를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만 그루밍 성범죄,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심리적으로 이 친구를 지배해서 성폭력을 가하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그 심리를 지배해서 이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그 중형이 선고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번 판결이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말을 이제 안희정 지사 판결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예. 뭐냐면은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관계를 수년간에 걸쳐서 쌓아온 다음에 뭔가 거부하지 못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착취를 하는 거를 그루밍 성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물리적으로 폭행이라든지 협박을 쓰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실 죄질은 더 나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왜 사실상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냐면은 네. 이 친구들이 이 피해자들이 20대 초중반이고 이재롱 목사는 수만 명의 신도가 있는 교회의 어떤 리더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피해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의 설교라든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믿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이 과정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 피해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피해자들은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떤 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었다면은 사실상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신뢰관계를 쌓아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관계에서 이게 중강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한 판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할 때 변호인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폭행이라든지 협박을 했다는 어떤 증거가 없고 예. 만에 하나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중강간죄가 인정되는 것보다는 형량이 낮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판결의 어떤 변화도 사회적인 흐름이라든지 가치관의 변화와 동떨어져서 진행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성범죄에 대한 어떤 피해자 중심의 어떤 사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성인식에 대한 가치관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처럼 이제 그루밍 성범죄가 좀 줄어드는 계기가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종선 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축구팀 감독을 맡으면서 지금 학부모 성폭행 그리고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봐주시죠. 정말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굉장히 있는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정종선 감독이 누구냐면은 94년에 미국 월드컵 때 국가대표 기억합니다. 주전 예. 수비수였어요. 예. 예, 아시는 거. 그리고 2016년부터 한국 고교 축구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고 네. 강남의 모 이 명문 축구고등학교의 감독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된 거는 사실 지난 2월이었어요. 수사가 시작됐던 계기는 횡령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퇴직금 적립비, 뭐 김장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이제 운영비를 받아내가지고 이거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한 학부모가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성폭행을 당했다 그랬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는 자식 문제 때문에 얘기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감독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예. 본인이 어떤 그 순간적으로 제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압력을 행사를 해가지고는 성폭행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는 뭐 아이에게 말을 하겠다, 아이의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파렴치하게 협박을 해가지고는 사실 공개할 수 없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스포츠 스타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도제식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코치나 감독을 만나가지고 이 선수가 잘 성장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악용하려는 일들이 있어 왔어요. 최근에도 이런 축구팀 감독이나 뭐 스포츠팀 감독들이 뇌물을 받은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는 징역형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혐의 내용도 충격적인데요. 정 감독에 대한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좀 나왔는데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 학부모들이 이게 뭐 노예도 아니고요. 청소는 물론이고 속옷 빨래, 개밥까지 챙겨줘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해서라도 좀 더 잘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바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잘못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황당한 갑질이 이루어진 상황인 건데 정작 본인은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뭐 근거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근데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부인하는 데는 근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어떤 변명이 좀 있나요? 구체적인 병명은 없고 일단 그냥 안 변호인을 했다. 통해서 그냥 부인한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안 했다고.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빨래를 시키고 개밥을 주게 하고 이랬다면은 거기 동원당한 학부모들이 한두 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수년간에 걸쳐서 예. 이런 일을 해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타성에 젖어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력자인 것 마냥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자가 많고 또 그 과정에서 분명히 뭐 본 사람도 많고 뭐 당한 사람도 많을 거고 오고 가는 것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정종선 감독만 처벌해가지고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스포츠는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이 모토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 스포츠계 내부를 보면은 뭐 얼마 전에 빙상계의 그 조재범 코치였죠. 성폭행 사건부터 해가지고는 뭐 파벌 싸움 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정도가 어떤 심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심했던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축구 코치와 축구 감독과 스포츠 감독과 그런 아이 간의 이런 가불관계 이런 구조가 감독 한 명이 이 아이의 대학부터 프로축구팀 입단까지 전적으로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은 계속 재발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구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어떻게 정확하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구조를 좀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또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는 중벌을 내리면은
최소한의 위하 효과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처럼 참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스포츠계 잡음 정말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축구협회는 스포츠 공정위 회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 그런 또 비판을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를 기다리면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회부를 해서 이런 무리가 빚어졌다는 것 자체로도 내부에서 징계를 하는 거는 꼭 형사 처벌이 돼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뭐 이런 무리가 빚어졌다, 잡음이 빚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권위의 문제가 신뢰의 문제가 생겼으니까는 그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네. 축구협회에서는 연맹 회장직 박탈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시간이 문제지 조사하면은 금방 나올 수는 나올 있을 거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 출국 금지하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횡령, 성범죄, 그다음에 빨래라든지 개밥 주는 거, 갑질했다는 거, 강요죄가 문제가 되는데 네. 경찰에 따르면 이 횡령은 그동안에 2월부터 수사를 시작을 해가지고는 계좌 흐름을 파악을 했는데 이게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가 있고 네. 돈이 그 액수만 해도 10억 가까이 이른다는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범죄 얘기도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라면 예. 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어 왔다면 휴대폰이건 뭐건 분명히 증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네. 강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건 이게 사실이라면은 처벌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면은 한창 사춘기고 예민할 그런 부분인데 이 학생들 뭐 이렇게 명문고에 지금 축구 유망주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본인을 볼모로 해가지고는 사랑하는 엄마는 정말 자식을 위해 그 뭐든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굉장한 충격일 사람이거든요. 것 같아서. 네, 예. 충격을 받을까봐 저는 그 부분이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철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네.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콜마가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제약회사가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나 좀 보면서 기사를 좀 확인했는데 직원들한테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서 논란에 서게 된 건데 윤동환 회장이 직접 이걸 선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7일 날 그러니까 직원들 한 700명 정도 모아놓고 조회 시간에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콜마는 이렇게 화장품 제조사랑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로 예.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화장품 보면은 제조원, 뭐 한국 콜마 이렇고 적혀 제조 있는 게 많이 판매원하고 있죠. 화장품 네네. 브랜드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현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판하는 영상을 틀었다고 하거든요. 현 정부의 일반 대응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회 시간에 틀어야 되냐 그 부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틀었던 영상의 내용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있고 여성 비하적인 그 내용도 베네수엘라 있어요. 예를 거기 보면은 들었었죠. 예. 남미 어느 나라 거론하면서 그 나라 여자들은 어떡하던데 우리나라 뭐 여자들도 뭐 그렇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될 만한 거고 이 회사의 다음 대응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자는 취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면서 본인들이 더 감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자. 이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는 거는 냉철한 분석과 식견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막무가내식 비아냥은 절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또 한일 갈등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이 유튜브 내용을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반일 감정에 대한 그 감정적인 대응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치우치고 편협한 인식과 그 다음에 우리 이른바 꼰대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네. 그 정도 잘못된 쓰죠. 예. 꼰대 의식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 사건 이슈들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